요즘 건설 현장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느끼실 겁니다.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예전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면 재건축이 남는 장사가 되지 않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나오니 사업은 자연스럽게 멈추고 재건축이 멈춘 도시는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가속됩니다. 결국 이 흐름이 계속되면 도시 전체가 점점 활력을 잃고 일부 지역은 슬럼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더 심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순히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재건축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다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뜨겁게 반응을 주셨습니다.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재건축이 마치 풀리지 않는 방정식 같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정부 정책의 이면을 잘 짚어줘서 고맙다고 남기셨습니다.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출산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재건축이 점점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고, 특히 상가 문제와 사람들의 욕심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재건축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막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사람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기대치가 다르고 각자가 지키고 싶은 게 다르다 보니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탐욕이 문제다라고 도덕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는 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그런 방식은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배제하고 구조를 차분하게 분해해서 실제로 손볼 수 있는 지점을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확실한 건 예전처럼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시대는 다시 오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용적률을 올리고 세대수를 늘려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도 이제는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에 그렇게 재건축하면 40년 뒤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더 높이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과연 더 나은 선택일까요? 40년 뒤의 기술과 사회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결국 노후화는 진행되고 지역의 매력은 떨어지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자연의 순환과도 비슷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탄생하고 성장하다가 쇠퇴하고 다시 새로운 형태로 재생되는 것처럼 도시도 언젠가는 한 번쯤 쇠퇴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해외 도시들을 보면 이런 사이클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사례도 많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지역이 침체기를 겪고 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진 뒤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재생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도시 전체가 그런 사이클을 본격적으로 경험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쇠퇴의 과정을 견디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계속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거품을 계속 키우다가 한 번에 크게 꺼지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 현장의 노동 구조입니다. 요즘 현장에 가보면 안내문부터 여러 나라 언어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국내 인력이 줄고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서로 언어가 다른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다 보니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숙련도가 축적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설은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경험과 감각이 쌓여야 품질이 유지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몇 년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구조에서는 기술이 축적되기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 공사비는 계속 오르는데 완성도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도 비슷한 품질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실 시공 이슈들이 반복되는 것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과거에는 건설 현장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이 국내 소비로 다시 순환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되면서 국내에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건설비 상승은 체감되지만 그 효과가 지역 경제로 환류되지 않는 기형적인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저는 해답의 방향이 노동 환경과 건설 방식의 전환에 있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야외에서 힘들게 일하는 현장 노동보다 실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공장 노동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자동차 공장처럼 자동화되고 쾌적한 환경에서는 젊은 인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됩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공정 중에서 현장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작업해야 하는 비중을 줄이고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조립하는 비율을 높인다면 노동 환경은 훨씬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철골 구조나 모듈 방식, 프리패브 공법처럼 건식 공법의 비중을 높이면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품질 관리도 쉬워집니다. 특히 욕실이나 주방처럼 정밀도가 중요한 공간은 현장에서 일일이 시공하는 것보다 공장에서 표준화된 유닛으로 제작해 설치하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해외 호텔이나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 사례를 보면 공장 제작 유닛을 활용해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이면서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체감해보면 가격 대비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장 시공의 정밀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유닛이 맞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는 다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공 정밀도를 끌어올리는 기술과 시스템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동화와 로봇 기술이 결합된다면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장 제작 비중이 높아질수록 로봇 활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생산성은 올라가며 인력 의존도는 낮아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사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한계가 분명합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력 활용이라는 선택지도 존재하지만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력을 수입하는 방식보다는 산업 구조 자체를 고도화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재건축이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큰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장 중심의 노동 구조에서 공장 중심의 제작 구조로 이동하고 건식 공법과 모듈화 비중을 확대하며 자동화와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품질 안정성도 높일 수 있으며 국내 일자리 구조 역시 보다 건강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품질 저하, 재건축, 정체라는 복합적인 문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단기 처방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산업 구조 자체를 조금 더 길게 보고 바꾸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변화가 쌓이다 보면 멈춰있던 재건축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멈춰버린 재건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잡아야 미래의 도시가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